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국내 프로야구에서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어요.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창원지검 특수부가 돈을 받고 승부 조작한 혐의로 프로야구 NC 투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했고요. 같은 혐의로 상무 소속의 문우람을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브로커 조모 씨를 구속 기소, 불법 스포츠 도박 베팅박 운영자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가요, 참 기가 막힌 것이 브로커가 아니고 선수가 먼저 제안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에 브로커 조 씨가 야구 팬으로 접근해서 이태양과 문우람과 친해졌고요. 네. 지난해 5월에 문우람이 브로커 조 씨와 전화 통화하다가 승부 조작을 먼저 제의했고 세 사람이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이태양이 지난해 5월 29일 기아전에서 1이닝 1실점 청탁을 받았고요. 1회 2실점하면서 첫 승부 조작에 성공했고 베팅방 운영자 최 씨가 1억 원을 남겨서 이태양과 브로커 조 씨에게 2천만 원씩 주고 문우람에게는 스위스산 고급 시계 등 1,000만 원어치 선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참 이게 생각보다 막대한 돈이 오가는구나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자, 이 승부 조작이 한 경기만 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태양 선수가 지난해 선발로 뛴 4경기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했는데요. 이태양이 7월 31일과 8월 6일, 9월 15일 3경기에 청탁을 받았고요. 실제로는 8월 6일에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2경기는 실패했고요. 그래서 손해가 컸다면서 돈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 네 사람 간의 균열이 가면서 최 씨와 조 씨가 선수들을 협박과 폭행을 했다고 하고요. 창원지검이 지난달에 승부조작 내사를 시작했고 이태양 선수가 6월 28일에 자수를 하게 됐고요. 이태양 선수는 2011년에 문우람과 넥센 입단 동기고 이듬해 NC로 이적해서 지난 시즌에 10승, 올 시즌에는 2승을 기록 중이고 연봉이 1억 원인데요. 이번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두 선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한국야구위원회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네. 이태양과 문우람에 대해서는 참가활동 정지 제재를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있어요. 이 프로야구 삼성의 투수 안지만 선수 지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면서요?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삼성 투수 안지만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네. 그래서 소속팀 삼성이 한국야구위원회에 안지만의 계약 해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삼성구단은 선수단 관리 책임을 통감하면서 야구 팬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고요. 안지만이 또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의혹까지 받고 네. 있는 상황이고, 안지만 선수는 2015년부터 4년 총액 65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계약 해지 요청으로 인해서 자녀 연봉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프로야구가 올해 5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깝군요. 네, 프로야구가 올해 800만 관중 돌파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또 이런 악재가 겹쳤고요.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도 이번에 선수들을 향해서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가 경각심을 가져라면서 팬들을 기만하는 행태에 모든 것을 잃는 주체는 현역 선수라고 강조했고요. 팬들에게는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야구만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 부와 인기를 거머쥘 수 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연임이 확정됐다면서요? 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98표 만장일치로 제53대 회장에 당선됐는데요. 정 회장은 2013년에 대한축구협회장에 올랐고요. 승강제 실현을 위한 디비전 시스템 구축, 제2 트레이닝 센터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번에 연임에 성공하면서 2020년까지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됐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3,281만 원). 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입니다.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를 바탕으로요, 2015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대체로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임금 격차의 문제는 뭔지 자세한 이야기를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경련이 내놓은 2015년 소득분위별 근로자 연봉 분석. 네. 2014년에 비해서 근로자 연봉이 올랐더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전반적으로 연봉이 오르는 거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오른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당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그 오르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 연봉이 8천만 원에서 1억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액수가 줄은 반면에 네. 1억 원 이상 있는 분들은 한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한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 아까 이제 3,200만 원 정도가 평균 연봉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연봉대에 있는 분들이 보통 한 6%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늘어난 분이 12% 정도고, 그다음에 6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대가 한 5에서 6%대니까, 네. 돈이 많이 받을수록 연봉 늘어나는 것도 더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또 부익부 빈익빈이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네. 자, 우선 이 분석 대상이요, 이 근로자 전수조사입니까?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네네. 1,468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통계청 데이터를 정경련에서 분석했다니까요. 네. 여기에는 아마 자영업자라든지 또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빼고 나머지 한 1,46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에 받는 연봉을 계산을 했으니까 네.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고소득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 근로자가 1,400만 명 중에서 한 1,500만 명 중에서 39만 명 정도로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대기업 절반 정도 나오면서 한 2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 근로자도 한 53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소득분위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분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분위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위치를 본다는 거거든요. 네네. 소득분위를 보통 이제 10분위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높은 연봉을 받는 분들을 10분위라고 놓고요. 네. 제일 낮은 연봉을 받는 분들을 1분위. 그래서 10등분으로 나누어서 네. 소득 10분위부터 소득 1분위 최하 연봉까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분위는 10%씩 이렇게 잘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근로자 연봉은 올랐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체감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물가 상승이 한몫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연봉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명목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명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임금이 얼마만큼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 앞에서도 수치 말씀드렸지만, 자체만요. 네. 네네. 네,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 원 이상 연봉 소득자는 12% 올랐고, 네. 그다음에 평균대에 머무른 분들은 한 5에서 6%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만약에 소비자 물가 부분을 계산을 해서 실질로 명목을 다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네. 체감하는 바는 아마 상당히 좀 낮은 비율로 갈 수밖에 네. 없지 않나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에서 목표치가 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발표되는 게 0.9% 정도인데 네네. 소비자 물가 안에서도 체감 물가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들, 즉 장바구니 물가는 0.9% 오른 게 아니라 2.6% 정도 오른 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네. 소득이 한 5% 오른 분들은 2.5% 물가 수준을 빼고 나면 한 반
정도 오른 정도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소비하는 증가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득이 낮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개 분위로 나눠서 네.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놓고요. 연령대, 차수, 그러니까 경력이죠. 그다음에 직급 그렇죠. 등을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근속 연수로 보든지 아니면 나이별로 보든지 봐도 우리나라 임금 수준이 상당히 그 EU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열악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근속 연수로 놓고 봤을 때 30년 이상 근속한 임금이 한 169 정도, 지표 100을 기준으로 해서요. 네. 한 17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유럽연합국 15개국은 한 평균이 246 정도 되니까 네. 상당히 우리는 아직 좀 낮은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격차가 있네요. 그다음에 연령대로 봐도 30세 미만 근로자 임금을 100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30에 39세가 한 152 정도 나오고요. 네. 40세, 49세까지 174로 가파르게 오르다가 50세부터 급격히 꺾여서 한 158로 떨어집니다. 180에, 170에서 158로 떨어지니까 그 말은 뭐냐면 40세, 50대 초반에 희망 근로자 퇴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이거는 근로시장에서 상당히 좀 위험한 신호고 좋지 않은 구조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 이 대목인데요. 네. 특히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연봉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제 임금차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그러면 보통 협력사 1차, 2차, 3차 이렇게 협력사로 나누어서 보면 네. 3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단가 맞추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2차까지, 1차까지 협력사들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단가가 만들어진다고 놓고 보면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1, 2차 협력산업부터 들어오는 단가의 비중을 계산한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은 어떤 임금체계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네.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체계 때문에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가 나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봉 차이라고 하는 게 거의 뭐 50% 정도 차이가 네.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하, 이게 참 우리가 계약 구조 얘기할 때 갑을병정 이 이야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지금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 소득 상위 몇 %로 집계할 수 있습니까? 대기업 평균 임금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6,544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6,544만 원은 이번에 그 정경련이 발표한 그 통계 분위, 소득 분위로 놓고 봐서는 거의 1분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0분위. 9분위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분위.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분위 평균이 6,432만 원이고 네. 9분위 평균이 4,62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평균이 6,400만 원이니까는 거의 10분위 수준인데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연봉 그러면은 뭐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까지 다 포함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런 임금으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임금은 9에서 10분위에 속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임금 격차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전적 대책과 사후적 대책이 나눠서 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전적 대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노동시장 구조를 좀 바꾸려고 하면 결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제도 또는 체를 중소기업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아마 사전적인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사후적인 모습에서는 복지제도를 좀 강화해야 되고 직업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일반 네. 기업보다.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이 일반 기업들 연금 수준보다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제도 낮은 임금을 받고 생활을 하지만 퇴임 후에는 좀 더 나은 생활을 보장받을 네. 수 있다 그러면 형평은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언제일까요? 당신의 아이가 남자가 되는 순간은 코란도 스포츠와 함께 달리는 지금 이 순간
더 강력해진 코란도 스포츠로 당신의 아이에게 남자를 선물하세요. New Experience The New 코란도 스포츠 2.2 탄생. 휴가 중에 컨디션 다운된다면 생발날 올려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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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스 오로나미스 생발날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특혜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SM7 LP에게는 2017년형 SM7 LP 탄생. 준대형 세단의 자부심은 물론 트렁크를 100% 누리는 도넛 탱크와 특별 세제 혜택까지 유일하게 누리십시오. 세제 혜택은 3등급인의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박성호입니다.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수입차 뽑으려면 발품 팔아 전시장 놀고 손품 팔아 할인 견적 이메일 받고 생고생을 했는데 요샌 수입차 비교 견적 시스템 카비로 손만 까딱하면 확 낮아진 견적의 금리까지 수입차 쉽게 사세요. 카비 캬캬캬. 모닝은 생각했어요. 1등 경차라면 혜택도 1등답게. 그래서 탄생한 무이자보다 더 좋은 할부. 그게 말이 돼? 자, 1% 60개월 초저금리에 나비비자의 2배인 60만원 할인까지. 7월엔 모닝. 2015 국내 경차 판매 1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7월 모닝 디럭스 오토 60개월 할부 기준 상세율 15% 홈페이지 참조. 기아자동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이지윤,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